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횡보를 했죠. 큰 변동이 없었는데 한번 이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그 위치를 바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딜리버리고 그 딜리버리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예상이 다른 건데 저는 테슬라의 딜리버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를 이제 경쟁사들에 대한 소식도 곁들여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구독자가 4만이 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수치인데요. 정말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부족한 영상 이건 제가 목표한 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에 너무 이렇게 큰 게 와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하던 대로 늘 변함없이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CNN의 이런 예측을 보면 불 케이스에서는 요즘 1000불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전히 베어 케이스는 40불을 보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참 대단한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최근 레커멘데이션을 보면 여전히 이 상황인데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사라고 하시는 분이 한 11분, 홀드해라 15분, 팔거나 뭐 언더퍼폼 하고 있다는 게 한 10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뭐 한 대충 그냥 대략 333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등분. 참 많이 이런 위치들이 이제 바뀌었는데 다른 분께서는 이걸 반성문을 많이 쓰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결국 핵심은 딜리버리입니다. 이미 예전에 모건 스탠리가 810불 예측했는데 이거 뭐 그냥 넘었죠. 올해 초에 예측했는데 핵심은 여기서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가격 평가에 대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딜리버리 엑셀레이션 계속 판매량을 엄청나게 증진시킬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가격이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힘들어져 가고는 있고 여전히 뭐 상당량의 지위를 가져가지만 예전만한 모습은 아니고 과연 미국에서 앞으로 전기차를 그렇게 많이 잘 팔 수 있겠냐? 이제 살 사람은 다 산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터무맹랑한 가격을 부를 수도 있는데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경쟁사 소식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가 EQA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SUV인데 전기 SUV입니다. 근데 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벌써 구독자님께서는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이 구독자님들께서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게 참 저도 깝깝한 게 미국에 팔질 않습니다. 미국에 전혀 팔질 않습니다. 맨날 미국에 내놓는다 그러는데 미국에다가는 전혀 팔질 않죠. 일단 유럽에서 올해부터 세일에 들어갑니다. 스펙은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데다가 배터리 팩이 한 66.5kW 정도 되는데 뭐 유럽 기준으로 300마일을 간다고 하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분명히 300마일이 안 될 게 뻔합니다. 벤츠는 전에 EQC라고 굉장히 비싼 모델이죠. 이것도 발표를 했었고 미국에 판다고 했는데 미국에 팔지 않죠. 지금 전혀 팔고 있지 않고 그마저도 곧 내놓는다고 계획을 수정했지만 그때 계획을 수정하고 전혀 지금 뭐 내놓을 생각이 없죠. 물론 실내 마감이나 이런 모습들은 요즘 벤츠가 굉장히 이뻐졌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내연기관들이 참 잘 만드는데요. 자, 이제 경쟁사들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데서 이제 의욕이 많이 깎이고 좀 더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점점 더 내연기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이제 믿음을 잃어가게 되고 이런 이유가 전에도 제가 포드나 GM 사례를 이야기해드렸지만 뭐 한다 해놓고 뭐 이 거짓말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엎은 경우가 너무 많죠. 테슬라가 약간 뻥을 치는 거는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폭스바겐 역시도 ID3를 뭐 미국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뭐 결국 안 내놨죠. 절대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EV에 베팅하고 나는 전기차 시장을 뭐 갈아엎을 거다 했는데 뭐 물론 그렇게 목표를 높이 잡아서 이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얻었지만 여전히 미국에선 전혀 팔고 있지 않고 세상을 마치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 이 ID3는 여기 트윗에도 나타났듯이 뭐 테슬라를 진짜 당장에도 무너뜨릴 것 같이 얘기했지만 뭐 잘 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제 생각에는 그 르노의 조이가 좀 더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테슬라 팬이고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응원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종이 많아지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경쟁이 돼야지 테슬라도 발전을 하지, 경쟁이 없으면 테슬라가 독주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저 단차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봐도 그런 마음이 한편에도 있지만, 이렇게 CEO들이 자신들이 공헌한 만큼 특히 미국에서는, 아니 미국에 판다 그래 놓고 이 답답한 데다가 얘만 그러면은 괜찮은데, 역시나 저의 그런 전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포드도, 포드 막이라고 제가 이것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이제 포드가 내놓은 전기 SUV인데 이제 모델 Y에 대응하는, 그래서 모델 Y보다 좀 더 싼 모델도 있었지만 지금 테슬라 모델 Y 후륜 구동이 나오면서 결국 모델 Y가 그 자리를 절대 내주질 않죠. 이것도 작년에 벌써 왕창 판다 그랬는데 벌써 퀄리티 이슈로 별로 몇 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올해 거의 딜리버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포드 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뭐 미국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 내연기관으로 과연 전기차를 제살 깎아먹으면서 팔고 싶진 않겠죠. 이렇듯 어떻게든 응원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미국 내 소식들을 보면은 올해도 경쟁자가 지금 당장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ID4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 외에 다른 차종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건 뭐 볼륨 모델들이 아니니까요. 과연 올해 미국에서 테슬라를 누가 맡겠냐라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딜리버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캘리포니아 판매량을 보면 좀 감소한 면이 있고, 벌써 독일이 캘리포니아 한 주의 이제 판매량을 뭐 이렇게 추월한, 작년 한 해 동안은 아니지만 지난 10월까지 기사를 보면은 독일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한다든지, 아까 보여드렸듯이 테슬라가 뭐 여전히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아주 유럽 시장을 도미넌트하게 아주 그냥 휩쓸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 의견이 있지만,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유럽에서 선호하는 차와 미국에서 선호하는 전기차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인기 있는 차는 이 조이라든지 폭스바겐 이골프,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작고 작은 차. 왜냐하면 생각보다 유럽 사람들은 장거리를 뛰지 않고 집에 충전기가 있고, 그러니까 슈퍼차저에 대한 목마름이 미국 사람들보단 적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국가 간 이동이 미국만큼 활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메시지는 통합이죠. 미국은 링컨 대통령 이래로 정말 통합을 굉장히 외쳐왔고, 물론 인종 간 여전히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월등히 나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간 이동이 잦고, 저 역시도 보면은 직장이 옮겨지면 손쉽게 다른 주로 옮겨간다든지, 친구들이 다른 주에 있다든지, 뭐 가족이 다른 주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잦기 때문에 긴 거리를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더 갖춰져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좀 더 허들이 높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브랜드별로 절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동등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물론 테슬라는 그 캡을 다 써버려서 그 할당량을, 전기차를 너무 많이 팔아서 그게 판매량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받지 못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외 브랜드들도 이거 중앙정부 보조금이거든요. 전기차는 이렇게 7,500불. 여기 보면 미국 차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해외 브랜드 차들이 많고요. 이렇게 보조금을 주정부까지 주면은 10,000불 이상까지 퍼주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한다는 거는 오히려 테슬라와의 그런 기술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꽤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여기 보면 현대기아 차들 꽤 있고요. 대부분 브랜드들이 해외 브랜드입니다. 미국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통합을 외치지만 이게 쉽게 통합이 될지 앞으로 국정 운영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럽보다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벌써 올해 초부터 조짐이 이런 경쟁사들 보면 삐걱대고 있고 미국 내선 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설령 어렵다고 할지라도, 근데 물론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모델 3 LFP를 이제 탑재하기 시작해서 가격 경쟁력도 더 세져서
지금 스탠다드 레인지로 모델 2의 이제 베를린 공장이 나오기 전까지 그걸로 대응을 해서 지금 르노의 조이라든지 뭐 폭스바겐 이골프 이런 시장도 잠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설령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모델 Y의 인기는 중국과, 그리고 좋은 소식은 캘리포니아 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에서 모델 Y가 4분기 때 굉장히 판매량이 엄청 증가했던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오늘 경쟁사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듯이 올 한 해 미국 내에서 딱히 테슬라를 견제할 만한 회사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최소 물론 천불이라는 너무 긍정적인 전망을 다 믿을 순 없겠지만 크래시 나기에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